같은 비트코인을 놓고 한쪽에서는 12만 6천 달러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1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려 12배가 넘는 전망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만 7천 달러에 서 있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장의 출발점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락을 앞둔 마지막 불꽃일까요? 불과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은 23%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초조해졌고 먼저 산 사람들은 더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가득했던 시장은 순식간에 탐욕으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격이 떨어질 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갑자기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도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더 그럴듯한 가격을 말하는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가격을 예언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번 상승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할 단 하나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23% 폭등, 축제는 시작됐는가?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초반에서 출발해 장중 7만 9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가장 강력한 주간 상승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5만 달러 붕괴론이 넘쳐났지만 이제는 다시 10만 달러 전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기록한 12만 6천 달러의 사상 최고가보다 여전히 약 39% 낮습니다. 상승률만 보면 강력하지만 장기 차트에서는 아직 무너진 가격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호도 공포도 아닙니다. 이 상승을 만든 힘이 며칠짜리인지 몇 달을 지속할 힘인지를 분리해서 보는 일입니다. 43억 달러 쇼스키즈가 만든 불기둥.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쇼스키즈입니다. 최근 상승 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숏 포지션 청산액은 약 4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견디지 못해 자발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 시스템이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하면서 시장가 매수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자 숏이 청산됐고 숏이 청산되자 다시 가격이 올랐습니다. 상승이 또 다른 상승을 부르는 폭발적인 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에 거대한 양봉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강제 청산으로 들어온 매수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쇼스키즈는 불을 붙이는 성냥은 될 수 있지만 상승장을 끝까지 움직일 연료는 될 수 없습니다. 숏 청산 이후에도 가격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모두 시장에서 쫓겨난 뒤에도 새로운 매수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강제 매수가 사라진 자리를 실제 투자자들의 현금이 채우지 못한다면 가격은 상승할 때만큼이나 빠르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속도보다 상승 이후의 거래를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시장은 가장 화려한 양봉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흥분이 가라앉고 뉴스가 사라진 뒤에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을 때 증명됩니다. 폭발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추세는 폭발이 끝난 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ETF에 들어온 10억 달러, 진짜 현금이 움직였다. 이번 상승을 단순한 쇼스퀴즈로만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로 일주일 동안 약 19억 1,800만 달러의 순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생한 강제 청산이 아닙니다. 투자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배분된 실제 자금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4,800개의 비트코인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간 새롭게 채굴되는 비트코인은 약 3,150개입니다. ETF 유입액이 신규 공급량의 거의 8배에 달한 것입니다. 모든 자금이 같은 가격에 곧바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커졌는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블랙록이 전체 자금의 69%를 가져갔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간 유입된 ETF 자금 가운데 약 69%가 블랙록의 IBIT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한때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취급받던 비트코인이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상품을 통해 매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정 ETF와 기관의 수요가 집중된다는 것은 유입될 때는 강력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유출의 충격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은 비트코인을 사랑해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기대 수익과 위험을 계산해 유리할 때 들어오고 조건이 바뀌면 냉정하게 나갑니다. 기관의 진입은 영원한 상승의 약속이 아니라 시장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이것은 양적 완화인가? 이번 상승의 또 다른 방아쇠는 미국 국채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10년에서 30년 만기의 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동성 지원용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장기금리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미국이 다시 돈을 찍기 시작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은 연준의 양적 완화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 조치에서 중요한 신호를 읽었습니다. 미국조차 장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과 재정 신뢰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글레이거리 아스너가 지목한 77,200달러의 비밀. 온체인 분석기관 갈 에스너든 최근 보고서에서 약 77,200달러를 중요한 시장 평균 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가격 아래에 있을 때는 상당수 투자자가 손실 상태에 놓이고 매도 압력이 우세한 약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 가격을 회복하면 시장이 약세에서 회복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재 비트코인은 바로 이 가격 부근에 서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시장 참여자의 평균 매입 가격은 실제 심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손실이 본전으로 바뀌는 순간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기다리던 자금은 확신을 얻습니다. 다만 하루 동안 가격을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파한 뒤 다시 내려왔을 때도 이 가격을 지켜야 진짜 추세 전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4년 주기는 아직 살아있는가? 비트코인의 역사는 반감기를 중심으로 약 4년마다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감기 이후 공급 증가율이 낮아지고 유동성과 기대가 결합하면서 상승장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과도한 낙관과 레버리지가 쌓이면 거품이 무너지고 긴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10월의 사상 최고가도 과거 주기의 시간표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등은 하락장 속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문제는 과거와 지금의 시장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물, ETF, 기관 투자자, 국가의 전략적 비축론이 규제 제도화는 이전 주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년 주기는 여전히 유용한 지도이지만 반드시 같은 역에 멈추는 철도 시간표는 아닙니다. 3번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4번째 미래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갤럭시가 경고한 4만 달러 추락 시나리오. 갤럭시 리서치는 아직 진정한 바닥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과거 성숙한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최고점 이후 최종 바닥까지 대략 12개월에서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표가 다시 적용된다면 2026년 4분기 4만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망은 듣기 불편하지만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좋은 분석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모으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4만 달러가 현실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ETF 자금이 대규모 유출로 전환되고 7만 달러와 6만 달러가 차례로 무너져야 하며 거시경제 충격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가능한 위험이지만 현재의 기본 시나리오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블룸버그 전략가는 왜 1만 달러를 주장하는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블로는 훨씬 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현재 상승을 약세장 속 반등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커졌고 2020년과 2021년의 막대한 유동성에 다시 오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일부 지적은 타당합니다.
시장에 위험 자산을 동시에 매도하면 비트코인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코인이 무제한으로 발행된다는 사실과 비트코인의 2100만 개 공급 제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1만 달러는 사상 최고가 대비 약 92%의 폭락입니다. ETF 생태계와 기관 수요까지 붕괴하는 시스템적 충격이 필요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기본 전망보다는 극단적인 꼬리 위험에 가깝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가 바라보는 12만 6천 달러. 반대편에는 스탠다드 차터드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공식적으로 연말 10만 달러 전망을 유지하면서 ETF 유입과 유동성 회복이 이어진다면 사상 최고가인 12만 6천 달러를 다시 시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상승이 쇼스키즈에서 시작됐지만 낮아진 미결 제약종과 새롭게 들어오는 현물 자금이 다음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12만 6천 달러는 약속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하고 쇼청산이 끝난 뒤에도 ETF 자금이 유지되며 레버리지가 과열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망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투자자는 숫자만 기억하지만 시장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그 숫자에 도착합니다. 목표 가격보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왜 10년을 말하는가?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단기적인 투자 상품이 아니라 디지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최소 4년, 가능하다면 10년을 보유할 수 없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 달 가격을 맞추는 것보다 통화 가치의 하락과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긴 시간 동안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세일러는 6만 달러 부근을 바닥권으로 보면서 비트코인이 겨울을 지나 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흐름만 보면 그의 판단은 상당 부분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격을 맞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20%의 하락만으로 무너질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장기 투자가 아니었다는 그의 메시지입니다. 장기 투자는 긴 시간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딜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절대 팔지 않겠다던 스트래터지는 왜 비트코인을 팔았나?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터지는 8월 중순 기준 약 84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행 한도의 약 4%이며 평균 매입 가격은 7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 신봉자이자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크게 노출된 상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래터지는 최근 3,328개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습니다. 세일러의 믿음이 흔들린 것일까요? 매각 대금은 우선주 배당과 자본구조 관리에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부채가 없지만 스트래터지에는 부채와 배당, 자금 조달 비용이 있습니다. 세일러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믿지만 스트래터지는 이제 순수한 보유 기업이 아니라 복잡한 금융회사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과 MSTR 주식을 같은 자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는 상승장 전환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위에서 주봉을 마감하고 쇼스퀴즈가 진정된 뒤에도 ETF 순유입이 이어지며 조정 과정에서 7만 달러 초반을 지킨다면 9만 달러와 10만 달러가 다음 현실적인 구간이 됩니다. 강한 유동성이 계속된다면 12만 6천 달러의 사상 최고가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긴 횡보입니다. 급등한 가격이 매물을 소화하는 가장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상승 실패입니다. 7만 달러를 잃으면 6만 달러 재시험 가능성이 커지고 5만 8천 달러의 전저점까지 붕괴하면 갤럭시가 제시한 4만 달러대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위험으로 바뀝니다. 미래를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가격과 자금이 보내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판결 8만 달러는 목표가가 아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가 아닙니다. 쇼스퀴즈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ETF의 실제 현금과 달러 약세, 국채시장 변화가 그 뒤에 탄력을 공급했습니다. 6만 달러 부근이 2026년 사이클의 중요한 저점이었을 가능성은 이전보다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장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시장은 가장 뜨거운 순간이 아니라 뜨거움이 사라진 뒤의 가격으로 진실을 증명합니다. 조시 모두 정산된 뒤에도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위에 남아있다면 10만 달러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됩니다. 반대로
8만 달러 앞에서 다시 밀린다면 이번 폭등은 새로운 상승장의 출발이 아니라 약세장 속 가장 화려한 반등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단순히 가격만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돈이라고 믿는지, 얼마나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큰 부는 하루의 방향을 정확히 맞힌 사람보다 자신의 판단이 실현될 때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흥분한 추격 매수도, 공포에 질린 전략 매도도 아닙니다. 들려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조절하고 가격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크다고 투자금까지 무한히 커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확신은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 반등을 넘어선 추세 전환의 시도입니다. 인베스트 GPT는 가격을 예언하기보다 시장이 남긴 증거를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뜨거운 시장일수록 더 차갑게, 모두가 확신할수록 한 번 더 의심하며 시장의 다음 흔적을 따라가겠습니다.